정확하게 1년 전 오늘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경호처를 방패 삼아 한남동 관저에서 버틸 때는 언제고 체포 당일에는 유혈 사태 방지를 앞세웠던 그. 하지만 당시 경호처에 총기 사용 지시를 내렸던 건 다름 아닌 이 사람으로 밝혀졌죠. 경호처 부장들과의 오찬을 주재한 후 경찰은 총 쏠 실력도 없다.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특검은 체포방해 혐의 등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결심 공판 직전까지도 재판 연기를 요청했던 윤 전 대통령. 느닷없이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거는 명백한 불이타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내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은 그대로 진행되고요.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전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예, 엊그제 사형 구형이 된 것은 내란, 그러니까 이 흐름의 본안 사건이라고 제가 칭한다면요. 내일 예정된 선고는 역시 물론 중요한 사건이긴 합니다. 내란 사건은 아니지만 체포방해 사건,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을 방해한 사건 등등 그 나머지 부수적인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일 있습니다. 내란 사건에 비해서는 구형량, 징역 10년이니까 좀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결코 사안 자체는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의미는 지금 보신 이 그래픽으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서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것은 횟수로는 내일이 4번째가 되고요. 대통령 기준으로 따지면 3번째가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2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또 하나의 대한민국 헌정사의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생중계 결정,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기자단이 신청을 한 거고요. 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이겠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내란 관련 재판에서 최초의 1심 선고기 때문에 국민들 너무나 궁금하시죠. 예. 다만 내란 재판, 지기현 재판부의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얼마나 희화됐고 엉터리로 진행이 됐는지는 우리가 그 시간차를 둔 생중계를 통해서 다 이미 목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재판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마 소상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 1심 재판부는 굉장히 그동안 단호하게 이 소송 지휘를 해왔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까 윤석열 피고인도 불이 타였다, 불의의 일격을 맞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무슨 불의의 일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오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박근혜 그다음에 이명박 주 전직 대통령은 1심 선고 때 참석을 안 했었거든요. 예. 재판 출석을. 그런데 부득불 나오겠죠. 불이타를 받은 윤석열 피고인이. 그래서 직접 나와서 국민들이 다 1심 선고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어서 나중에 2월 19일 날 내란 재판 1심 선고는 또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예.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만 벌써 3번째로 1심 선고 생중계가 됩니다. 어떤 점에 주목하세요? 예, 일단 어떤 원인과 결과를 떠나서 국민의힘 소속의 대통령이 이렇게 재판을 받는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단히 송구하기도 하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으로 봐서는 또 대단히 또 비극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동시에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결국은 당 내의 어떤 갈등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출이 돼서 이제 탄핵이라든지 그런 게 됐고, 또 좌파 진보 진영의 집요한 어떤 선전선동에 의한 어떤 정치적 어떤 투쟁의 어떤 사물로도 또 이렇게 됐다고도 또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내일 재판에 대해서 물론 다른 재판이기는 합니다만은 내란 본 재판이 아직까지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내란 관련된 어떤 체포 방해 혐의를 먼저 선고한 것이 전반적인 어떤 사법 어떤 체계상 대단히 조금 부족한 면도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내란 관련된 재판
1심 선고가 첫 번째로 되는 것만큼 예. 상당히 앞으로 있던 재판에도 많은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선고입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중 첫 선고고요. 저희가 5가지 혐의를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픽으로 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체포영장 집행저지, 지난해죠 벌써. 지난해 1월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를 막아섰던 경호처에 이러이러한 지시라고 총기를 노출시켜라 등등 그런 장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걸 필두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내일 판단이 나옵니다. 징역 10년이 구형됐고 5년, 3년, 2년 이렇게 합해서 징역 10년이 구형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로 저희가 이것도 보여드립니다. 정강진 의원님, 예. 사실 이제 선고 기일에는 그러니까 결심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요. 선고 기일에는 공식적으로는 피고인이 발언을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재판장이 허락하면은 뭐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어떤 돌발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 어떤 점 주목하세요? 혹시 발언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글쎄 뭐 발언 기회가 정상적인 그 재판 진행이라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만약에 기회가 주어져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얘기했냐? 경고성 계엄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니까 계엄이 잘못된 통치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사실 재판 초기 아니면 탄핵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가운데는 그런 주장에 일견 동의하는 분들 있었습니다만 예. 시간이 지나고 재판이 계속되면서 드러나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와 그것을 부정하는 다른 그 다수의 증언들이 나오면서 그 설득력을 많이 잃었다고 봐야겠죠. 저는 마지막 그 최후 진술에서도 사실 본인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는 경찰, 군인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내일 어떤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내일 오후 2시가 생중계 시작이니까요. 그 전에 JTBC에서도 뉴스 특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내일은 체포방해 등 사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이 사건 혐의 결심에서 최후 진술을 59분 동안 했는데요. 공소장 자체가 코미디다라고 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기 보셨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그냥 막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막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이 공소장 범죄 사실을 딱 보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변호사이신 장현주 의원님. 네. 5년, 3년, 2년, 10년이 구형됐잖아요. 네. 구형량보다 높을 거다, 비슷할 거다, 낮을 거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 구형 자체가 물론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10년도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혐의 자체가 체포방해는 이제 공무집행 방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혐의들 같은 경우에도 특검으로서는 구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엄한 형을 구형했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법원에서는 이제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으로 선고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을 봅니다. 일단 범죄 혐의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을 하고요. 예. 유죄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양형 요소를 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범죄 이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반성 여부 이런 걸 보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나 또 최후 진술에서의 어떤 목소리를 들어보면 공소장 자체가 코미디다라고 말을 할 만큼 사실 반성의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얼마나 본인이 엄중한 혐의를 받고 엄중한 재판을 받고 있는지 현실 인식 자체가 좀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성의 여지는 없다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로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참작 요소로 보고 저는 선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고수의 양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기조는 아마 2월에 있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의 기조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내일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이요. 내일은 백대현 부장판사의 재판부죠. 2월 19일에 있을 내란 선고, 그러니까 사형 구형을 받은 그 사건에 영향은 직접적으로는 사실 공식적으로 미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재판부니까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도 별개이고 혐의 자체도 별개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뭐 내일 재판 결과가 뭐 바로 2월에 있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흐름이나 기조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내일 있을 이 체포방해와 관련된 이제 선고 같은 경우는요. 결심 자체가 그러니까 12월 26일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3주 만에 선고가 있는 건데요. 일반적인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결심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는 기간을 두고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3주면 굉장히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재판부에 결단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이고 이러한 재판부의 기조 자체는 저는 2월에 있을 선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이 피고인 자체가 반성의 여지가 없다라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불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김정 의원님. 앞서 불이타 말씀하셨는데 네. 그리고 홍석준 의원도 이 주장에 아까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이 지금 아니 본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거 먼저 하면 어떡하냐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1심 선고가 나와도 불복하고 항소하는 건 정해진 절차니까 그렇다도 치더라도 예를 들어 뭐 유튜브에 나와서 또 이거 잘못된 거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장외 불복을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도 이를테면 내란 재판 결심 공판 이후에 예. 그 김용현 측 변호인들 유튜브에서 계속 그 재판부 조롱하고 또 특검에 대해서도 뭐 비난하고 이런 거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 후원금 모아달라, 뭐 예, 슈퍼챗 슈퍼챗. 싸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자기 정치, 자기 장사 소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지켜봤잖아요. 설마 했던 것들을 다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니까 뭐라도 하겠죠. 그런데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적법하게 법원에서 발부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총 들고 지켜라라고 하는 건 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동시에 경호원들 저희가 절대로 누구도 지켜주지 않으니 그 어떤 그런 불법적인 명령에 반응하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 호소까지 저희가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당시에 변호인들 우리가 지켜주겠다, 우리가 변호해주겠다라는 말로 또 현혹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지만 다행히 많은 경호원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은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2월 19일 재판에도 그 내란 재판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에 대한 방해 같은 예.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무늬만 국무회의였냐 아니었냐 이게 어떤 계엄의 성립이랄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피고인이 주장했던 바하고 너무 다른 양상이잖아요.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안 재판이 먼저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피고인이 계속 주장했는데 백대현 재판장이 얘기했잖아요. 그거랑 관계없다고 무관하게 이거는 따로 가는 거다 진행하는 거다라고 일거에 그냥 그 말을 잘랐기 때문에 두 번이나 예.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일 오후 2시 내란이 아니라 그 외에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2월 19일 사형을 구형받았던 그 내란 혐의 선고도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특검의 사형을 구형받은 그 마지막까지도 부하 탓을 이어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저희가 미처 못 보여드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어쨌든 관저에 와서 대국민 담화문 작성해오고 또 포고령 만들어 왔습니다. 거의 고치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제 방에 오지 않았으면 여기 조지호 청장이나 김봉식 청장이 뭐 이런 식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을 텐데 저녁 6시 넘어서 잔치국수 한 그릇 먹고 앉아 있는데 김용현 장관이 오더만요. 국회 경외 바깥은 좀 경찰이 몰려오는 인파 좀 질서 유지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럼 이제 지기현 재판부도 뭐 공판 진행 과정 내내 계속해서 뭐 합의를 해 왔겠지만 이제 한 달 남짓 남았기 때문에 고심에 들어갔을 걸로 보입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구형량에서 사형이죠. 선고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탄핵 이후에 지금 뭐 이런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은 합리적인 어떤 그 판단으로 특히 많은 어떤 법 학자들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법 쪽에 있는 분들의 어떤 생각과 다른 어떤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헌법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허영 교수 같은 분도 1945년 2차 대전 이후로 국가 현직 군 원소에 의한 어떤 국가 긴급권이 내란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한 사례도 없다 이런 어떤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형법에 결국은 이제 내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국토의 참전이라든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어떤 경우라고 딱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대통령이 헌법에 정한 국가 긴급권을 직권 남용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게 폭동으로 되느냐 이런 어떤 부분을 냉정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어떤 재판부가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기현 재판부 같은 경우도 2주 전이죠. 서해 피살 공무원에 대한 이런 어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은폐라든지 월북몰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5명 뭐 서훈, 서욱, 박지원 전 장관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고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좀 굉장히 좀 정치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 검찰에서 저는 특검에서 한 이런 어떤 사형 구형이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선고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지 참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길게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특검에서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일단 내란 혐의 자체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그 무기금고만 빼면 사형과 무기징역인데 사실 무기징역이라는 최저형으로 갈 만한 사유가 없었던 겁니다. 감경을 해주려면 반성을 한다든지 뭐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참작할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최저형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형을 구형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재판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사실상 양형을 따지게 될 것인데 도저히 뭐 반성의 여지라든가 이렇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형이 그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지금은 매우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특검 그 전날에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6시간 걸친 마라톤 회의를 했고 그때 구형량을 마지막까지 최종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마지막에 결국 사형 구형을 전격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보신 이 그래픽인데요. 박억수 특검보에게 조은석 특검이 이제 사형을 구형하자라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논고문을 작성하는 것도 마지막까지도 다듬었다고 합니다.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라는 대목으로 두 번째 결심이었죠. 13일 오후에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전두환의 준해 처벌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전두환보다 더 엄정한 단죄라고 고쳤다고 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이걸 두고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이 자초한 거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보여줬던 반성 없는 태도, 책임 전가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전두환보다 더 엄정한 단죄, 그 45년 만에 그 내란 계엄이었잖아요. 그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도 성숙하고 많은 발전이 있어 왔는데 다시 수십 년으로 전으로 퇴보하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예. 국가 국민을 거의 나락으로 빠뜨린 것, 반성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반국가 세력을 경고형 계엄이었다라는 말을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헌법을 파괴하고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 파괴하는 그런 내란 세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전두환보다 더 엄정한 단죄라는 말에 주목하면서 사형 선고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전두환도 1심에서 사형 결심 구형했고 1심에서는 사형 선고 받았어요. 1심에서 그랬죠. 네, 나중에 2심 최종심 가서 뭐 무기로 감형됐습니다만은 그런 점에 사형 선고될 거라고 생각하고 반성 없는 그 태도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끝까지 정말 그 실망을 금할 길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최민희 의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전광훈 목사가 사실 그 구형 때문에 많이 소식이 묻혔는데 구속이 됐고요. 또 구속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 적부심이 오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각돼서 구속은 유지됐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오늘 구속 적부심 출석길에서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계속 발동할 것입니다. 목사님 준비한 말씀 있으세요? 먼저 말 다 했잖아. 어떤 부분이 아니 할 말 없어. 아니 더 이상 먼저 빨리. 예, 장현주 의원님. 원래 구속 영장 발부가 될까라는 물음표를 찍는 법조인들도 있었는데 경찰이 이 혐의를 잘 구성했다는 뭐 뒷이야기도 들리고요. 구속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극우 유튜버들이 글쎄요, 뭐 몸을 좀 사리는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더 이걸로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들게 될까요? 글쎄요, 뭐 몸을 사린다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는 그냥 나름대로의 갈 길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가 되고 구속 적부심까지 신청을 했지만 이게 바로 기각된 상황이거든요. 적부심이라는 것은 사실 뭐 그 구속된 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지 않는 한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뭐 기각이 거의 수순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렇다면 관련된 사법 처리 그리고 사법적인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뭐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이 뭐 위축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국민의힘과의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또는 국민의힘의 지금 내부 분열상들에 대해서 과연 이 유튜버들이 어떤 말을 얹어나가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분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함께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일 이 시간에는 체포 방해 등 혐의 1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